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찍을 때마다 자꾸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노마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문수필이고요. 홍우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수필입니다. 2022년 11월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숭정 9년 4월에 주인이 노비운을 시켜 마곡간 바닥에 메어 엎드려 있는 말을 끌어내오게 하고 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명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나라 연호를 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이제 조선 후기가 될 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를 좀 많이 배척을 했어요. 예, 명나라를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라고 생각해서 명나라를 좋아하고 청나라를 싫어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수필에서도 이 청나라 연호를 쓰기 싫으니까 명나라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말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타깝구나 말아.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구나. 아이고 이제 나이가 많아졌나 봐요. 이 말이요. 장차 너를 빨리 달리게 한즉 네가 달릴 수 없음을 알며 장차 너를 뛰게 한즉 네가 그럴 수 없음을 안다.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뛰거나 달릴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너에게 수레를 메어서 매우 멀고 험한 길을 넘게 한즉 너는 넘어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싣고 풀이 우거진 먼 길을 건너게 하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용성이 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험한 길을 가지도 못할 것이고 너가 무거운 짐을 나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여 장차 너를 어디에 쓰겠느냐. 너를 백정에게 주어 뼈와 살을 바르게 할까? 나는 너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다. 효용성 없음을 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뭡니까? 정육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말과의 어떤 정 때문에 고기로도 취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너를 성 안의 저작거리에 가서 팔더라도 사람들이 너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그래서 효용성 없은 네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를 팔 수도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다 마라. 나는 이제 너의 재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 놓아서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가거라. 나는 너에게서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 이 주인이 이 말이 갖고 있는 이제 효용성이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말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하는 거죠. 현재 상태를 근거로 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네가 가고자 하는데 가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라고 하니까 말은 이에 귀를 쫑긋 끓이고 듣는 것처럼 하고 머리를 쳐들고 하소연하는 듯하며 몸을 웅크리고 오랫동안 있으나 입으로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의 대답을 추측하건대 이거는 상상하는 겁니다. 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처럼 정성스러울까. 그러나 주인 역시 어진 사람은 아니다. 주인을 좀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옛날 나의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 하루에 100리를 달렸으나 가는 것에 힘이 없지 아니하였고 한 번 짐을 실음에 몇 석을 실었으나 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자, 노마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잘 달리고 힘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뭐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잘 달리고 힘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힘이 없어서 잘 달리지도 못하고 힘이 좀 약해지죠. 자, 그리고 주인은 가난하였는데 생각하건대 내가 아는 바로는 쑥으로 사방을 벽을 쳤고 쓸쓸하게 텅 빈 집에는 동이에 한 말의 조를 쌓아둠도 없었고 강주리에는 한 자의 피륙도 저장함이 없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가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누라는 야위어 굶주림에 울고 여러 아이들은 밥을 찾았는데 아침에는 된죽, 저녁에는 묽은 죽을 구걸하듯 빌어서 끼니를 이어갔다. 옛날 일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주인이 굉장히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는 진실로 힘을 다해서 동서로 오가고 오직 주인의 목숨만을 생각하면서 남북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렸다는 거죠. 오갔으니 오직 주인의 목숨을 위해서 멀리는 몇 천리 가까이는 몇십 리 몇백 리를 짐을 싣고 달리면서 짐을 싣고 뛰면서 옮기기에 일찍이 감히 하루라도 편히 살지 못했으니 나의 수고로움은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마가 항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집이 너무 아까 가난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가 온갖 수고를 다 했다는 거예요. 몇 천리, 몇백 리 이렇게 짐을 싣고 달리면서 엄청나게 일을 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말과 주인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주인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주인집의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서 완전할 수 있었으며 나로 말미암아 길 위에서 굶어 죽은 시체로 도랑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이 말한테 이제 너 나가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노마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 했다. 일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나도 젊었을 때 아주 잘 달리고 힘이 강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죠. 자기 보고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프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오히려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이 나를 길러줄 뜻을 더해서 길러줌에 마음을 쓴다라고 하면은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나 새면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동쪽 교회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하며 단 샘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은 나의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졌으니까 오히려 나에게 좋은 밥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치지 않고 나를 더 길러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꼭 너가 나한테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쌓인 피로를 쉬고 고달픔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며 흔들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피곤함에서 소생할 수 있게 하며 힘을 헤아려서 짐을 맡기고 그 다음에 재주를 헤아려서 일을 시키면은 비록 내가 늙었다고 하더라도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울어 주인을 위해서 책짓질을 당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마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를 잘 쓰게 되면 내가 그래도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노련미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이 말도 자기가
알아서 이게 힘을 잘 분배를 해서 얼마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버림받는 것으로 마칠 뿐이라고 하면은 나는 곧 말급으로 눈서리를 밟고 털로는 찬바람을 막으면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애오라지 스스로 기르며 나의 천명을 완전히 한다면 도리어 나의 참단 천성에 거슬리는 것이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애오라지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오로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방법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나를 다시 써달라.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제시하면서 주인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기르면서 나의 천명을 완전히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더 좋겠다. 도리어 나의 참된 천성에 거슬리는 거다라고 했죠. 나의 천성은 너가 나를 길러서 나를 끝까지 책임을 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할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나의 천성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마는 주인집에서 함께 살기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찌 아픔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죠. 그죠? 자, 이 주인이 이에 시리하여 탄식하며 이르기를, 자, 이 시리하다. 뜻이나 의욕을 이제 잃어버렸다 이거죠.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말하기에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그죠? 자, 여기 보면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에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옛날에 제나라 항공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관자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했으니 관자만이 오직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그죠? 이 늙은 말을 길잡이 역할로 이용을 한 거예요. 아까도 이제 여기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늙으면 늙을수록 노련미도 생기고 얼마든지 자기가 일을 더 센스 있게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말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렇게 길잡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그 임금을 도와서 이 천하를 제패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그 임금을 도와서 천하를 제패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늙은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노마도 쓰임이 있음을 이 주인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사를 인용을 해서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면서 이어 노비운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욕당함이 없도록 하라. 잘 보살필 것을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주인은 이 말에게 내린 자신의 처분을 이제 번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비한테 말을 좀 잘 보살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효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효용이 없다고 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은 홍우원의 문집인 난파집 그 10권에 수록된 글인데요. 현재 늙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말을 내치려고 하는 주인과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공을 중심으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호소하는 늙은 말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진짜 말이 말한 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작가는 주인과 늙은 말이 할 말을 상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따져서 이 늙은 말을 버리려고 하는 주인의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쓸모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버리거나, 예, 특히 우리 보면은 이게 물건도 함부로 버리는 것들도 있지만 그 키우던 뭐 이게 개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우리 개를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 개가 되게 어렸을 때는 잘 이렇게 놀고 하니까 잘 키우다가 걔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모르게 이제 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그러신 분이 더 많은 건 알아요. 예, 근데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대화 구조입니다. A가 이제 주인이 명령하는 거죠. 그 명령을 했죠. 이제 보내자. B 그 말의 변론이고요. 그리고 C는 주인이 이제 수긍하는 내용이었고, D는 주인의 실천 부분입니다. 1번 A의 주인은 말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해서 말의 의지를 북돋고 있다. 자,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2번 B에서 말은 과거 행적을 나열을 하면서 A에서 주인이 내린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번 B에서 말은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들어서 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C에서 주인은 늙은 말도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사를 인용을 해서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5번 D에서 주인은 A에서 말에게 내린 자신의 처분을 고집을 하면서 노비에게 말의 안위를 당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잠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푸셨죠? 몇 번입니까? 자, 몇 번입니까? 우리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2번이 맞았어요. 그래서 말이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나열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A에서 주인이 내린 그런 명령이 부당하다. 나를 내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답풀이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노마설이라고 하는 한문수필을 읽어보았습니다. 되게 좀 특이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과 말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도 한번 이제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